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걱정은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 아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쉼이 시작된 시간인데 정작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이유 없이 따라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은 이미 하루를 앞서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게으름도 욕심도 아닙니다. 바로 버텨야 한다는 감각,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존재에 대한 불안, 즉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그 사실이 멀게 느껴집니다. 일이 있고 월급이 들어오고 내일이 자동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것이 멈추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걱정되고 배우자의 건강도 마음에 걸리고 자기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람은 가만히 있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에는 고구의 성질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을 수 없는 마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긴장, 이 모든 것이 고입니다. 60대 이후의 불안은 바로 이 고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준비를 잘못했나?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국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지 않겠어?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질 거야. 이 속삭임에 바로 반응하면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순간 마음은 더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할까 봐서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서일까요? 혹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봐서일까요? 이 질문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질까 봐라는 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몸의 노화보다도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일을 통해 증명하던 나, 역할을 통해 불리던 나, 책임을 통해 존재하던 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불안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때 필요한 태도를 정면으로 바라봄, 즉 관이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도 아마 마음 한편에 이런 감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에 쫓기듯 답하려 할 때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연습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불안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신호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불안한 적이 아니라
이 삶의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불안이 왜 더 커지는지,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무상무상의 성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꾸 숫자를 들여다봅니다. 통장 잔고, 연금, 예상액, 의료비, 생활비 계산하면 할수록 마음은 편해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성질을 무상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 역시 변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만은 그대로 있어 주길 바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돈은 늘 움직입니다. 가만히 두면 줄어들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새어나갑니다. 60대 이후에 불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무상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물가가 오르든 병원이 멀든 나중에라는 말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곧이라는 감각이 마음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번 걸려도 약 몇 알 먹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증상도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고 검사도 늘어나고 약 봉지도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때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들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비용보다도 예측할 수 없다는 감각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핵심은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픔보다 불안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비해 둬야 마음이 놓이지.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물가가 오를까봐, 병이 생길까봐, 예금이 줄까봐 계속해서 대비하고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에서 비롯된 고의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동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에서 출발한 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상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준비는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의 나에게 충분하다는 내적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체념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다 변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태도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한 마음 연습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지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이것도 변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지금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하면 걱정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걱정과 내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무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시기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도록 돕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무상 속에서 왜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지칠 때는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머리가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 있고 누워 있어도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별일 없어도 계속 피곤해요. 하지만 그 피곤함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생각이 쉬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구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봅니다. 고는 반드시 큰 불행이나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그 생각이 밤낮으로 마음을 괴롭힐 때 사람은 서서히 소모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반복되는 생각의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어떤 생각들이 반복될까요?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이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은 한 번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데, 문제는 이 생각들이 답 없이 계속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흔히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 연금이 적어서 불안한 거야. 물론 현실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밤새 뒤척입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미래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최악의 장면을 여러 번 살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하는 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통제 욕구가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일로 통제했고 역할로 통제했고 계획으로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통제 수단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통제하려는 습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 생각은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만 키웁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늘 만약에라는 가정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이 생기면, 만약 돈이 모자라면, 만약 혼자가 되면 이 가정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면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생각이 곧 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지만 붙잡는 순간 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칩니다.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문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만들어집니다. 그 틈이 바로 고가 덜어지는 시작점입니다. 60대 이후의 고통은 대부분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같은 걱정을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려기보다 마음을 덜 혹사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반복되는 고통의 밑바탕에 깔린 또 하나의 마음 상태, 즉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집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아주 무거운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어떤 물건을 붙잡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할에 대한 집착, 책임에 대한 집착,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도 모두 집착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집착이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책임졌고 자식을 키웠고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한다는 태도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마음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책임감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 말에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약해질 수 없다는 두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정해놓은 역할을 늘 그대로 유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예전처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고 더 강하게 붙잡는 길입니다. 후자를 선택하면은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긴장이 쌓입니다. 특히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늘 미래로 끌고 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황까지 미리 떠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현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조차 미래의 걱정으로 덮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고입니다. 불교에서는 책임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과 집착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지만 집착은 늘 과도합니다. 책임은 나를 살리고 집착은 나를 소모시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책임은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한 마음 연습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종이에 지금 내가 떠안고 있다고 느끼는 책임들을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지금 꼭 필요한 책임, 조정해도 되는 책임, 내가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는 책임,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혼자 짊어질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았구나. 이 깨달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도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을 붙잡고 가기에는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져갈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덜 아픈지를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이 배움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집착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그 비교가 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마음이 훨씬 더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년배 친구와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것 좀 해. 나는 아직도 이래. 덕분에 생활은 걱정 없어. 이 말들에는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나의 현재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 상태를 비교에서 생기는 고라고 설명합니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가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때 마음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바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의 기준이 더 미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연봉, 직위, 성과가 비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안정적인가, 누가 더 여유로운가, 누가 자식에게 손을 덜 벌리는가가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비교가 반복되면은 사람은 점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나는 왜 남들만큼 못했을까? 이 생각은 과거의 선택들을 되짚게 만들고 이미 바꿀 수 없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현재를 떠나 후회와 불안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탐담과 치치가 섞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삶을 탐내고 자신의 삶을 흐릿하게 보는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마음 상태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분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여유 있는 모습, 뒤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안정돼 보이는 삶도 그 사람만의 고통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상상하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확대합니다. 이 왜곡된 시선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럴 때 필요한 태도를 자기 관조라고 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살아야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마음이 흔들렸던 비교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내가 실제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적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온을 잠시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이 연습은 비교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교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비교가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나의 가치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남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시기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기준을 낮추고 자신에게 맞는 크기의 삶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즉 정념과 정지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다. 하지만 그 생각이 차분한 관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불안이 몰아붙인 결과인지는 스스로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결정 하나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로 이 정념전제를 말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왜곡 없이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더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 결정을 하려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느낌. 이때 불안은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야. 나중을 대비하는 거야.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념이 흐려진 마음이라고 봅니다. 정념이 사라지면 마음은 미래로만 달려가고 현재의 조건과 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 이상으로 과감해지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미루게 됩니다. 둘 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방향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장지정지, 즉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잠시 멈춤이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속도보다 결정의 방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지금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당장 무너질까? 이 질문에 조용히 답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결정들이 조금 늦춰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불안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정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결정 이후에도 후회가 적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는 확신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을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종이나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불안한지, 조급한지, 아니면 비교적 차분한지, 이 한 줄을 적는 것만으로도 정념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보세요. 이 결정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결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정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자기중심을 되찾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선택이란 언제나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삶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내 안에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정념과 정진은 그 기준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 위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방법, 즉 돈과 건강, 마음을 함께 살피는 아주 현실적인 자기 점검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결정을 앞두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를 몸, 마음, 그리고 삶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돈, 건강,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 연습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족함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책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이렇게 적어 보세요. 지금 내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여기에는 체면이나 기대를 넣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 지금의 몸 상태, 지금의 속도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막연함이야말로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략적인 숫자라도 적어보는 순간 불안은 생각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형태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큰 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릎, 허리, 위장, 잠, 이 중 한 가지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몸을 돌보는 것을 집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방치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대단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불안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요즘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 옆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 생각은 나를 보호하려는가
아니면 나를 몰아붙이는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하는 마음은 이런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완벽히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이 점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예전처럼 막연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이미 괜찮은 부분이 많았다. 이 깨달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만 보느라 이미 가진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쌓아온 것들을 다시 정렬하는 시기입니다. 이 정렬이 이루어질 때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점검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 불안의 실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대와 욕심을 덜어내는 삶이 왜 오히려 더 단단한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짐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대와 욕심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고 기대는 그래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묶는 마음입니다. 이 기대가 강할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커지고 그 간극에서 고가 생겨납니다. 중년 이후의 기대는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단단합니다.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 정도 안정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들은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이 그 기대를 따라주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주변의 삶을 보며 기대는 더 교묘해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취미를 즐기고, 누군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활발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내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채 마음을 몰아붙인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럴 때 필요한 태도를 족함을 아는 마음, 즉 지족주두이라고 말합니다. 지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조건 안에서 무엇이 충분한지를 정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족의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바람과 필수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과 있으면 좋은 것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내 삶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있으면 더 좋을 뿐인가? 대부분의 기대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느슨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줄이는 것을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비교도 줄어들고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내면의 소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입니다. 덜 흔들리는 삶은 크게 욕심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손에 쥐는 일입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합니다. 남에게는 이해와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경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말들은 조용하지만 깊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 상태를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자비란 타인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책임을 지며 살아오느라 이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은 후회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벌지 못한 것, 더 챙기지 못한 것,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은 것, 이 후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후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를 교훈으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를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적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비는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란 그때에 내가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시절의 조건, 그 시절의 체력, 그 시절의 지식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오직 마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연약함을 허락하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겠을 때 모르겠다고 인정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편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짧은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과거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때의 너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가슴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하다가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비가 없는 삶은 아무리 안정돼 보여도 속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태함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만큼 해온 나를 인정할 때 사람은 지금부터 무엇을 조정해야 될지도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책 속에서는 어떤 지혜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 집착, 비교,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걸어가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중년 이후 삶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생각하면 두 가지 극단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버티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무언가를 붙잡고 쫓기듯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길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되 매달리지 않는 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여야 할 시기이지 멈춰야 할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이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의 뿌리를 살펴보았고, 무상과 고, 집착과 비교, 기대와 자비를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힘을 중도라고 부릅니다. 지나치게 애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머물지도 않는 태도. 지금의 몸, 지금의 마음, 지금의 조건에 맞는 삶의 크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 중도가 서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한 선택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은 한 번의 기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방향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오느냐, 이해와 수용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삶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가,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많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해치는 선택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결산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것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덜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덜 지고 덜 비교하고 덜 몰아붙일수록 삶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나이에 불안해진다는 것은 삶에 대한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기대도 아무 두려움도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문장을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 이 문장은 위로이자 다짐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미래를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의 끝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끝을 향해 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자신을 해치지 않게, 그리고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년 이후 삶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